어,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다뤄볼 거냐면, 얼마 전에 이제 JDK21이 정식 출범했죠. 거기서 이제 새로 추가된 언어 피처 중에 하나가 가상 스레드잖아요. 가상 스레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가상 스레드에 대해 가지고 얄팍하게 그냥 제가 이제 이해하는 선에서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어,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상 스레드에 가지고 알아볼 건데 어,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이 다 이제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름 여기저기 서칭하고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거구나 하고 정립해가지고 이제 한번 정리해 보려고 찍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 스레드에 가지고 정확하게 아시려면 이제 또 스스로 한번 서칭해보고 찾아봐야죠.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되게 가볍게 그냥 빠르게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찍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상 스레드에 대해서 얄팍하게 알아볼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그러면 기존 스레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음,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프로세스는 동기적이에요, 동기적. 이게 뭔 말이냐면은 순서대로 진행한다, 순서대로 진행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제가 한번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찍혀요? 1 찍히고 2 찍히겠죠? 이 실행해 보면은 어, 테스트를 찾을 수 없다고 들어요. 1하고 2가 찍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 실행하는 메인 함수가 있을 거잖아요. 메인 함수. 그래서 우리가 그 메인 함수로부터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쭉 읽으면 돼요. 순서대로.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2, 3 찍히겠죠. 어, 다시 실행해 보면은 1, 2, 3. 그러면 코드의 흐름은 이거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순서대로 진행돼. 순서대로.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네, 디폴트가 이거예요. 디폴트.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세스는 적어도 최소한 하나의 스레드를 가지고 있게 되죠. 이 스레드가 이제 기본 실행 흐름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메인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한번 여기 찍어 볼게요. 메인 스레드 시작되고 1, 2, 3 찍고 메인 스레드 끝나고 종료가 되죠. 예. 여기서 제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대충 작업이
2초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중간에 사이에 한번 낑겨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메인 스레드 시작하고 1하고 1초 기다렸다가 3 찍히고 메인 스레드 끝나겠죠. 네. 그러면은 메인 스레드가 이 작업을 실행하는데 1을 찍은 다음에 이 do something 메소드에 가가지고 1초 정도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이걸 이제 블라킹이라고 합니다. 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근데 이제 블라킹하고 동기는 문맥상 다르긴 한데 어, 의미가 이제 어떤 걸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이건 뭐 딴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이 do something 메소드를 10번 반복한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번 반복할게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초 걸리겠죠. 이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1초 기다렸다가 다시 1초 기다렸다가 1초 기다렸다가 10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스레드가 끝나겠죠. 그래서 대충 한 10초 좀 넘게 걸렸죠. 어. 그래서 얘를 시행하는 게 어떤 스레드예요?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가 이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실행하면서 이제 반복 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니까 10초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자바에서는 메인 스레드 말고 여러 개의 다른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작업을 메인 스레드 혼자 전담하는 게 아니라 이 반복문 개수만큼 한번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하고 결과를 실행하면은 이 10초 걸리는 작업이 지금 얼마 걸렸어요? 어... 너무 빨리 끝났는데? 지금 이거 스레드가 1초 종료되기 전에 이제 다 끝나버렸죠. 이러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이제 10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지고 걔네가 다 이제 1초씩 걔네가 각각 이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3이 찍히고 스레드가 엔드 됐죠. 메인 스레드가. 그러면 기존에 이제 10초가 걸리는 작업이 1초, 그러니까 1초 좀 넘게 걸렸죠. 어. 너무 좋죠, 이게. 기존에 이제 10초가 걸리던 일이 1초만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멀티 스레딩을 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억지로 여기에 1초만큼 브라킹을 건 거고, 이걸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스레드 이름을 찍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실행 시간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API를 한번 사용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의 메소드는 이제 스레드를 생성해 가지고 실행하는 함수를 만들고, 다른 메소드는 이제 메인 스레드 하나로 이제 수행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반복문 돌면서 do something을 실행하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100개 정도 반복해 볼게요. 그럼 이제 결과가 24, 0.04 밀리세컨드 정도? 그 정도 걸렸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100개의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레드가 100개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더 걸렸죠. 메인 스레드가 혼자서 하는 작업보다. 지금 이거를 이제 메인 스레드로 혼자서 하면은 0.003초밖에 안 걸리는데, 지금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지금은 100개가 만들어서 각각 하나씩 담당하는데도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코드를 짠다는 게 뭐 하는 일이에요. 메모리에 변수들을 올리고 이 CPU에게 그 올라간 변수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라고 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CPU도 순차적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이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한다는 거야, 수행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스레드를 생성하면은 작업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이
이 스레드를 이거 생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이제 이 스레드가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다 끝나면 이제 다시 메인 스레드로 넘어가가지고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컨텍스트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메인 스레드로. 이런 거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오버헤드인 거죠. 오히려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함수를 이제 조금 더 보자면은 오히려 이거에 더 가까워요. 음, 이거를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일부러 강제로 좀 슬립을 좀 넣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500 정도 주고 그럼 이제 이게 10개가 이제 뭐야 100개가 쫘르륵 다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실은 이 스레드 1 작업했다가 다시 스레드 0으로 가서 스레드 0 작업했다가 또 다시 스레드 5로 가서 스레드 5 작업했다가 다시 스레드 4로 가서 또 스레드 4 작업했다가 스레드 2로 가서 스레드 또 작업했다가 이렇게 스레드 3으로 가서 작업했다가 결국엔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모든 프로세스는 결국엔 동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한 번에 쫘르륵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이제 왔다가 스레드끼리 왔다 갔다 컨텍스트 스위칭 하면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싱글 코어일 때는 이 멀티 스레딩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CPU 코어는 결국에는 한 번 이제 하나의 작업만 수행을 하게 될 거고 내가 여기서 스레드를 아무리 뭐 100개, 1000개 만들어 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함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수행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하나의 CPU 코어가 이제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니까 순서대로 실행하면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 더 수요되고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이제 오버헤드만 늘어나고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근데 왜 멀티 스레딩을 사용하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잠시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걸 잠시 주석 처리해 보고 현재 이게 JVM이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8코어죠, 8코어. 아, 이 멀티코어의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코어가 동시에 다른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멀티코어 환경에서는, 멀티코어 서버 스펙에서는 이 스레드를 병렬로 실행해가지고 실제로 걸리는 작업의 걸리는 태스크의 소요 시간을 더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버 스펙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이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 병렬로 처리한다는 거랑 이제 비동기는 좀 다른 건데, 이것도 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스펙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면은 어, 나도 그냥 주석 처리해 볼게요. 0.008초. 이번엔 이제 메인 스레드 하나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뭐야, 이것도 이제 여덟 번 하고 반복해가지고 2초. 사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작업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100개 찍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한 작업을 하려면은 또 연산이 또 많은 작업을 이제 여기에 함수에다 구현을 해야겠죠. 근데 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은 이제 멀티스레딩이 효과적이다. 그럼 싱글 코어일 때는 CPU가 이 멀티스레딩이 아예 의미가 없나?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총 소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마치 동시에 처리하는 듯한 부드러운 효과를 위해서 싱글 코어일 때도 멀티스레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코어일 때 이 작업을 수행하면 이제 결국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겠지만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동시에 작업이 한꺼번에 수행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드러운 효과를 위해 가지고 멀티스레딩을 싱글 코어일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 성능적인 면에서도 아예 효과가 없지 않는 효과가 없지 않지 않는 게, 어떤 그 태스크를 수행할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작업이 꼭 CPU 바운드적인 작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작업에 이제 적절하게 스레드를 생성해서 할당하면은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코어가 하나라 할지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가상 스레드 얘기하면서 더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레드다. 냐? 기존 스레드. 그러면 이제 가상 스레드는 뭐지? 이 기존 스레드랑 이제 다른 건가? 지금 이제 제가 만든 이 스레드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존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그림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기존 자바에서 지원하는 스레드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기존 스레드 모델은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면은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커널 영역을 호출해 가지고 OS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커널 레벨에서 스레드죠. 그리고 이제 그 스레드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스레드랑 1대1로 매핑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 관계예요. 그래서 플랫폼 스레드 하나를 생성하는 거는 이걸 이제 플랫폼 스레드, 기존 스레드 모델을 이제 플랫폼 스레드라고 하는데 얘 하나를 생성하는 거는 OS 레벨의 스레드랑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코어 개수만큼 지금 스레드를 만들라고 했으면은 OS 레벨에서도 이제 커널 스레드 8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의 이거 한계라고 해야 될까? 이게 기존 스레드 모델은 커널 레벨 스레드랑 대인관계. 그래서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를 JVM에서 사용하기 쉽게 얇게 랩핑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레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게 이제 유저 스레드라고 하는데 그린 스레드라고도 하고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랑 1대1 관계여가지고 뭐가 문제냐면은 OS가 여기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면은 이 말은 즉 OS에서 커널 스레드를 생성한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플랫폼 스레드를 하나 생성하는 것은 OS에도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객체 생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늘려요. 그리고 이제 무한정 막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막 만들면 이제 이 스레드를 프로그램 터집니다. 이걸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를 제가 스레드를 뭐 이렇게 천만 개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은 이게 종료할 때마다 끝나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스레드를 계속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맛이 간 거는 이제 확실히 아는데, 일단 종료를 해보고. 어, 큰일 났다. 이걸 이제 데몬 스레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메인 스레드 종료해도 지금까지 만든 스레드 계속 살아있을 거거든요. YM 돌면서. 이제 또 이거 프로그램 맛이 갔네, 이거. 잠시만, 이거 실제로 이제 프로세스 돌면서 다 죽여야 돼요. 아, 계속 한번 찍어봐야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제 에러 떴죠? set 데몬. 왜 일리거리냐. 다시 해볼게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에러가 안 뜨는데 그냥 다시 한번 시작해볼게요. 어... 여기 떴다. Out of memory error. 그래서 이제 OM이 뜨죠. 더 이상 네이티브 스레드를 생성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메모리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 일반 이제 플랫폼 스레드를 계속 만들면은 메모리 부족하면서 프로그램 터집니다. 이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JVM이 기존 서버 스펙에서 지금 또 이거 프로그램 터졌죠? 갑자기 종료됐죠? 보면 이제 똑같이 OOM 에러가 뜰 거예요. 어딨냐? 여기 떴죠?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다. 이거 10,000개만 만들어도 이제 OOM 터질 거예요. 그쵸? 또 터졌죠? 일반적으로 JVM이 이제 현재 서버 스펙에서 4분의 1 정도 이제 기본 설정이 이제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메모리가 한 16기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4기가 정도 할당할 수 있는데, 한 10,000개만 만들어도 이제 그거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 스레드 모델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자원이 비싸다. 그래서 이제 무한정 막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를 스레드를. 그래서 이런 네이티브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스레드죠. 네, 기존 플랫폼 스레드가 이제 그냥 네이티브 스레드를 JVM에서 사용하기 쉽게 얇게 랩핑한 거니까 이 기존 플랫폼 스레드를 사용할 때는 이 권장되는 패턴이 이제 이렇게 스레드를 계속 생성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풀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고정된 개수의 스레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재활용하면서 사용하는 패턴을 이제 주로 추천을 하죠. 기존의 스레드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프로그램에서 그 태스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하나는 이제 CPU 바운드 작업, CPU 인텐시브한 태스크인지 아니면은 IO 바운드적인 작업인지를 크게 두 가지 선택으로 성격으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 CPU 바운드적인 작업은 말 그대로 CPU가 많이 일하는 작업. CPU가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이잖아요, 계산. 연산기잖아요, 연산. 그래서 CPU 바운드적인 작업은 그냥 연산을 많이 하면 돼요, 연산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작업들이 있겠죠.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부터 3억까지 계속 감소하면서 토탈 합계를 구한다. 그걸 이제 3번 반복하는 거죠. 이런 작업을 이제 이런 작업을 8번만큼 반복한다. 메인 스레드 하나가. 한 2번 정도 반복한다. 그럼 2초 넘게 걸리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를 이제 8번 반복한다. 그러면 한 16초 걸리겠죠. 기다려 봅시다. 끝날 때까지. 그쵸? 한 17초 좀 넘게 걸렸네. 그럼 이거를 8개 현재 코어 개수만큼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할당해보면은 2초 정도 걸리죠. 예. 2에 나누면 되니까. 그보다 더 빠르네요.
뭐 여튼 그래서 이 CPU 바운드적인 작업에서 그 스레드를 생성해가지고 이제 어떤 스레드 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스레드를 재사용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면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항상 이제 어떤 태스크가 CPU 바운드적인 작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IO 바운더적인 작업을 예를 들자면은 인풋과 아웃풋 기다리는 작업들, 뭔가 인풋을 했으면은 아웃풋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들, 예를 들어 가지고 네트워크 요청이라든가 뭐 이제 외부 API를 요청하고 외부 API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어떤 쿼리를 날렸을 때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요청 작업들이 있고, 뭐 파일을 읽고 쓴다든가 뭐 디스크 IO, 이런 이제 IO 작업들, 이러한 작업에서는 이제 CPU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무언가 이제 외부 API를 호출하는 로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do something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잘못했네. 다시 한번, 어차피 너무 빠르다고 했다.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 끝낼 때까지 조인해야겠죠. 이거를 이제 다시 맵으로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2초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1초 좀 넘게 걸렸죠. 순간 당황했네. 너무 빨리 끌려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싶었는데 제가 조인을 안 했죠. 그래서 이거 다 끝나기 전에 이제 이미 메인 스레드 종료해 버렸어요. 이 조인을 하고 CPU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1초 좀 넘게 걸립니다. 뭐 여튼 이런 CPU 인텐시브한 태스크 대신에 이제 이건 네트워크 요청 같은 IO 작업이 걸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쪽 서버로 이제 네트워크를 호출하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결과를 반환하잖아요. 리스폰스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블락킹이 걸린 거죠. 블락킹. 이 외부의 API가 완료될 때까지. 그럼 만약 여기서 이 외부 API의 실행 시간이 뭐 한 1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1분 동안 블락킹이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이제 기존 스레드 모델은 이 기간, 이 비싼 플랫폼 스레드가 이 작업을 기다리는 동안에 블락킹이 되는 거예요. 블락킹. 이 네트워크 호출이 끝날 때까지.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멍 때리고 논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 기존 스레드 모델의 한계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를 랩핑한 1대1 대응 관계로 랩핑한 유저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 하나하나의 자원이 되게 비싸다. 그리고 되게 무겁다. 아, 그래서 함부로 막 만들 수가 없다. 막 만들면 이제 프로그램 터진다. 그리고 그 비싼 스레드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이 IO 바운드적인 작업할 때 그 비싼 스레드가 블락킹이 당해가지고 이게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멍 때리고 놀고 있다. 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종의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도입된 가상 스레드는 무엇을 극복하려고 했냐면은 이 IO 바운드적인 작업에서 어, 블락킹 당해서 놀고 있는 스레드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어, 이게 말이 좀 횡설수설한 게 돼가지고 편집이 없다 보니까 일단 끊겠습니다.